그러니까 이런 글 읽어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제 요즘 단어로 하면 AI겠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AI를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꿈꾸고 그려오고 상상해왔다. 아, 이겁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어쨌든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의 오랜 꿈, AI의 탄생, 그리고 그것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자,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 부사역할하는 전면구가 있습니다. 얘가 주어고요. 요렇게가 동사겠죠. dream도 of, 뭐뭐에 대해서 꿈꾸다. 목적어는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입니다. 명사 뒤에 머신이니까 위치로 바꿔도 되겠죠. 주격이니까 삭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and가 하는 역할은 이 could 뒤에서 동사 원형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한 겁니다. 여기 dreamed 있다고 해서 얘 made로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여러 세기 동안 인간은 지능적으로 될 수가 있고 인간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 기계에 대해서 꿈꿔왔다. There have been입니다. have been. 여기 there가 있고 have가 있으니까 복수명사를 찾으면 되겠고요. 자,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큰 틀로 보면 A가 있어 왔던 거죠. since B로부터. 됐나요? A 자리에는 명사 있고요. 후치수식어, 전면구, about의 목적어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여기 is는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인데 그 뒤를 보면 이제 명사 있고 전치사, 명사. 관계대명사절이 따라왔네요. 쉼표 있으니까 당연히 대수는 안 되겠죠. 당연히 주격이니까 삭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판도라는 릴리즈 풀어준 겁니다. 나쁜 걸 세상 위에다가 해석을 해볼까요? 고대 그리스 이후로 계속 로봇, 자동장치 그리고 인공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화들이 이야기거리들이 쭉 있어 왔다. 예를 들면 나쁜 것들을 세상에다가 릴레이즈 풀어놓았던 판도라의 이야기가 있죠. 주어고요. 부사 역할하는 전면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당연히 동사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오브 뒤에는 자 명사, 동명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요 엔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creating과 think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가 아니고요. 요 엔드가 하는 역할은 creating의 목적어 요렇게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는 거죠. thinking은 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머신 앞에서 분사 역할을 하는 분사의 형태를 띤 형용사입니다. 여기 is하고 또 다른 추가 설명이 이어지는 거고요. 예시가 해석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역사 내내 문학작품은 인간과 같은 생명체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꿈꿔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있는 거죠. 자, 문장이 전면구, 부사 역할하는 전면구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end가 여기 동사 하나랑 여기 동사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는 거죠. 요 end 앞에 동사 원형 이거 두 개 있다고 develop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SK의 목적어는 여기 WH 명사절입니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whether는 if로 바뀌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end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사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더라. 자, 전면구, 부사 역할은 전면구 하나 있고요. 다시 develop, 만들어냈다. 튜링 테스트를 만들어냈다.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리고 측정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요 end가 두 개 나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x는 그냥 명사고 y는 여기 wh 명사절이죠. 물론 이 whether도 if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think 자동사로 쓰였네요. 부사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보겠습니다. 1950년에 영국의 수학자 알란 튜링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터링 테스트를 만들어냈죠. 발전시킨 겁니다.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사죠. 몇 년 있다가 MIT 교수 존 맥카시는 코인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조하였다 이런 뜻인데 보통 단어를 만들어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여기 따옴표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수식어 ing. 인공지능은 replacing 대체하는 주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g를 쓴 것이고요. 뭐를 대체했냐? 오토마타 스터디 자동장치 연구라는 표현을 대체한 겁니다. 그런데 표현은 사용이 되는 대상인 거죠. 그리고 이전에 사용된 겁니다. 이 부사관계 잘 봐두시고요. 해석을 해보면 몇 년 후 MIT 공대 교수 존 맥카시는 이전에 사용되던 표현 오토마타 스터디 자동장치 연구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주조했다라는 얘기고요. since then 그 이후로 인공지능은 얘가 주어고요. has become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명사구가 보이죠. 이엔드가 하는 역할은 study와 practice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는 거고요. 그 뒤에 of ing입니다. 동격의 of ing. 아셨겠죠? making 만드는 건데 intelligent machine 지능기계입니다. 지능기계. 뭐 AI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지능기계들, 머신들 하고 뒤에 대절이 붙은 거죠. 얘가 메이킹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머신 쓰니까 수일치. 그리고 그 머신들은 프로그램드 설계가 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 그리고서 프로그램드는 O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투부정사하도록 설계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권한을 위임받은 능력과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이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큰 틀로 놓고 보면 메이킹의 목적어 이 녀석이 관계대명사절 하나와 PP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P 체크하고 그 다음 여기 투부정사 명사준용법 이렇게 목적격보 아시겠죠? 해석을 해보면 그 이후로 인공지능은 자신들을 크리에이터 만들어낸 사람 머신이니까 S겠죠? 만들어낸 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추론과 학습으로 위임을 받은 능력을 받은 인공지능 지능적인 기계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인간처럼 학습하도록 프로그램된 인공지능을 만드는 학업, 연구와 프랙티스, 실행, 관행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꿈입니다. AI 만들기라는 건데요. 이 글은 보면 알겠지만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스토리. 옛날에는 어땠고 점점 어떻게 변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면 이렇죠. 인간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은 기계. 지적이 될 수 있고 인간처럼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러다 고대 그리스로 가면 로봇, 오토마톤, 자동장치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판도라의 상자도 일종의 기계니까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리스 신화에는 자동장치 로봇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우스가 만든 청동 거인이라든지 아니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자동 인형들 그리고 네달로스인가요? 기계, 새, 자동장치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이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판도라 같은 경우는 헤파이스토스가 그러니까 제우스가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흙과 물로 만든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인간과 같은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원형이라고 하죠. 휴머노이드의 원형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사하게 전 세계에 걸쳐서 문학 작품들은 이렇게 인간과 같은 생명체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 이 프랑크슈타인 같은 것을 만들어냈더라.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중이고요. 여기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계에서 그렇게 해본 거죠. 1950년대에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가, 이 내용. 그래서 한 기계의 지능을 좀 측정을 해보고 기계가 자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측정할 수 있도록 자 테스트를 만들어냈다. 뭐 이야기 발전이 되는 과정이 쭉 보이는 거죠. 계속 갑니다. 몇 년 있다가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있었던 오토마타 스터디라는 어떤 표현을 대체해 버렸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AI는 기계를 만드는,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연구이자 자 관행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능 있는 기계는 사람처럼 생각하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 기계는 당연히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추론 능력과 학습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쭉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이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인데요. 자, 인공지능의 역사와 개념. 오랫동안 AI를 꿈꿔왔다. 신화, 문화적 배경에서 들여다보면 고대 그리스의 요로한 인공지능의 원형이 담긴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 문학 작품에서는 프랑켄슈타인과 같이 인간 같은 생명체, 사고하는 기계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더라. 자, 학술계에서 봅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고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알란 같은 경우는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가? 기계의 지능과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튜링 테스트를 개발을 했고요. 존 메카시는 자 AI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으며 이전에 사용되던 어떤 자동장치 연구에 대한 용어를 대체하게 되었다. 결국 인공지능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지능을 갖춘 기계를 만들기다. 그리고 인간처럼 사고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리고 만든 사람, 즉 인간에 의해서 추론 능력 및 학습 능력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글의 흐름이 깔끔히 정리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법대로 해석이 되는지, 글의 논리적인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이 두 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